안녕하세요. 웰빙 시대의 여가와 스포츠 2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여가의 개념과 그 변천사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고전적인 관점에서 여가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었는지 비교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이번 주도 알찬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주차 학습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학습 방향은 여가의 개념과 변천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전적 여가와 현대적 여가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틀을 활용해서 여가를 시간, 활동, 경험의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특히 산업화와 디지털화가 우리 여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대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바로 여러분, 대학생들의 일상과 연결되는 여가 실천 사례를 탐색하며 적용 관점을 넓혀갈 겁니다. 최종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여가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여가라는 개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먼저 여가는 의무나 생계 활동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시간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특히 외적인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자기 결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가를 통해 우리는 재충전하고 기분 전환을 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정서적 자원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대 웰빙 담론과 연결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가 개념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율성 확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여가죠. 둘째, 시간과 비용, 장소를 고려한 선택 가능성이 중요해요. 셋째, 활동 후에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긍정 경험이 따라야 하고요. 넷째, 일상 속에서 여가를 잘 배치하는 시간 활용 질서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인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해석 과정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분위기와 제도 환경이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도 여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이 6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여가를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여가랑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 볼까요? 휴식은 피로회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놀이는 즉흥성과 재미를 강조하죠. 오락은 즐거움을 소비하는 데 비중을 둡니다. 취미는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고 스포츠는 건강 증진 기능이 있죠. 관광은 일상 밖 공간으로의 이동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가와 어떤 관계일까요? 여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자 계획성과 목적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예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관계 형성까지 아우르는 확장 개념인 셈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여가의 한 유형이자 실천 영역이고 관광은 특수한 여가 경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이 여가의 변천사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여가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유와 토론을 위한 시민의 특권적 시간이었죠. 신체 단련과 경기 문화가 결합된 공공적인 성격도 강했고요. 철학과 예술 활동은 여가의 고급한 형태로 인식되었으니 정말 멋진 시대였네요. 당시에는 노동보다 자유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일부 계층 중심의 질서가 있었죠. 물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여가 접근성이 크게 달랐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지만 오늘날 자기계발형 여가 개념의 기원이 바로 이 고전적 유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여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세 사회에서는 종교적 규율이 일상 전반을 지배하면서 여가의 자율성이 많이 제한되었어요. 개인의 취향보다는 공동체의 규범이 우선시되는 여가 선택 방식이었죠. 결국 근대 이전까지 여가는 계층과 종교에 종속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집니다. 계층별 여가 형태를 보면 일반 서민들은 축일이나 의례 중심의 공동체 활동, 시장 축제, 민속 놀이를 즐겼고요. 귀족들은 사냥이나 성대한 연회로 신분을 과시하는 여가를 누렸습니다. 그림만 봐도 당시 사람들의 여가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와 볼까요? 산업혁명은 여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사회 전환으로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이 명확히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둘째, 환경 변화로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공원, 극장, 클럽 같은 새로운 여가 공간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셋째, 대중의 부상. 근대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대중이 여가의 주체로 당당히 떠올랐죠. 넷째, 교육 수준 향상으로 독서와 문화 향유형 여가가 확대되는 문화 자본의 시대도 열렸고요. 다섯째,
체육 활동이 규칙과 경쟁을 갖춘 근대 스포츠로 제도화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국가와 기업은 여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소득 증가와 근로 조건 개선이 생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여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중매체 발달은 문화 환경을 빠르게 바꾸며 여가 소비 방식을 다양화했고요. 이제 여가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시대 특성을 가집니다. 여행, 콘텐츠 소비, 스포츠 참여가 혼합되는 복합형 구조를 띠고 혼자 즐기는 솔로 여가부터 함께 즐기는 여가까지 선택의 다양성이 공존해요. 마지막으로 웰빙과 행복 추구 담론 속에서 여가 가치가 재평가되는 사회 분위기,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산업화가 이 여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초기에는 회복의 여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발달하면서 영화나 음악 같은 대중오락 산업이 성장했고 노동과 여가의 이분법이 뚜렷해지며 주말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말이 휴식과 여가의 상징이 된 거죠. 철도와 교통 발달은 사람들이 일상 공간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이동형 여가를 확산시키는 기술적 조건을 마련했어요. 결과적으로 산업화는 여가의 양적 확대와 상업화 심화를 동시에 낳은 이중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주 5일제 도입이죠. 이 정책 변화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여가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주말 이틀이 확보되면서 가족 단위 여가가 확대되는 새로운 생활 리듬이 생겼고요. 스포츠센터, 캠핑, 러닝 등 일상 속에서 즐기는 참여 패턴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가의 선택폭은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비용 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 과제도 안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행과 레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소비 구조 변화로 이어졌고 단순히 시간 확보를 넘어 여가 역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여가를 어떻게 재편했을까요? 스마트폰 확산으로 여가의 접속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온라인 게임이나 OTT 이용은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SNS 공유는 여가 경험을 소비와 전시의 대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추천은 개인의 여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몰입과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과도한 사용은 과잉 사용 위험이라는 생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균형 회복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죠. 그럼 다시 고전적 여가로 돌아와 그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전적 여가는 단순히 놀거나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인간 완성을 중시하는 여가관을 가집니다. 사색, 대화, 예술, 철학 활동을 가치 높은 여가로 보았고 여가를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와 연결하는 정신 중심적인 해석을 했어요. 노동에서 해방된 시간보다는 내적인 성장에 적합한 상태를 강조했죠. 물질적 소비보다는 품격과 덕성을 중시하는 인간 형성 논리가 깔려 있었고 여가를 삶의 목적과 연결하는 목적 지향적인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귀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고전적 여가의 철학적 기반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핵심입니다. 그는 행복과 관조를 연결하며 여가의 중요성을 제시했죠. 여가를 통해 인간의 최고선을 사유하고 덕을 실천하는 윤리적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가를 자기 성찰과 공동선 추구의 기회로 보는 시민적 관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배움과 토론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려는 교육적 이상도 여가 속에 녹아 있었고요.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충만을 우선하는 가치 위계가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고전 사상의 유산은 현대 인문학적 여가 교육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전적 여가는 분명 멋진 개념이지만 장점과 한계가 공존합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여가를 인간 성장과 품성 수양의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교육적이죠. 물질 소비를 넘어내면 중심의 여가를 제시한다는 점은 훌륭한 가치 기준이 됩니다. 성찰과 절제의 태도를 강조하니 윤리적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계층적 특권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죠. 육체 노동과 대중오락을 낮게 평가한 시선은 배제 문제를 낳았고 현대 대중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역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도 있지만 시대적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현대적 여가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현대적 여가는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생활 영역입니다. 그냥 쉬는 것을 넘어 재미, 휴식, 건강, 관계, 자기 표현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 활동뿐만 아니라 참여와 생산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범위를 가집니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결합된 혼합형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행복감과 정신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일상 자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조와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현대 여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적 여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개인 맞춤형 여가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내 취향에 딱 맞는 여가를 찾아 즐기는 거죠. 둘째, 마이크로 여가의 증가. 짧은 시간에도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의 여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셋째, 경험 기록형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나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넷째, 생산적 여가 경향도 두드러져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이 결합된 여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다섯째, 혼자 즐기는 솔로 여가와 함께 동호회나 크루 활동처럼 공동체형 여가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가 여가를 주도하는 시장 중심 구조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적 여가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참여형 여가는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이죠. 여러분 중에 헬스나 러닝 즐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형 여가, 온라인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SNS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여가 활동입니다. 관계 형성형 여가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참여처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활동이고요. 영화, 음악, 공연, 전시를 즐기는 건 문화향유형 여가에 속하겠죠. 또 여행, 캠핑, 차박처럼 공간 이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동 경험형 여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기록, 브랜딩을 결합하는 자기표현형 여가까지 정말 다채롭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유형의 여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자, 이제 고전적 여가와 현대적 여가를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핵심 관점에서 고전적 여가는 인간 완성과 성찰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형이라면 현대적 여가는 선택 다양성과 만족 경험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형입니다. 참여 범주에서는 고전적 여가가 소수 계층의 품격 있는 활동이라는 제한적 범주를 가졌지만 현대적 여가는 대중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폭넓은 참여 범주를 지향하죠. 추구 가치도 고전적 여가는 정신적 충만을 우선했지만 현대적 여가는 복합 욕구 충족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자유시간의 의미를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여가의 모습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여가는 우리의 삶의 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첫째, 심리 자원으로서의 여가입니다. 적절한 여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 안정에 기여하며 만족스러운 여가 경험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생활 요인이에요. 둘째, 사회적 자본을 쌓는 여가입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관계의 만족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죠. 하지만 무계획한 여가는 자칫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으니 여가 설계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예방 자산으로서의 여가입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는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예방 자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삶의 질 향상은 단순히 양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질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핵심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웰빙 시대의 여가와 스포츠의 연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건강, 즐거움, 경쟁, 소속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여가 영역이죠. 규칙과 목표가 명확해서 참여 몰입을 높이기 쉬운 활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 종목과 팀 종목 모두 선택 가능한 폭넓은 참여 방식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 스포츠 역시 감정 공유와 문화 소비를 만드는 중요한 여가 경험이에요. 러닝크루나 헬스 루틴처럼 일상 습관으로 정착하기 쉬운 실천 형태라는 점도 장점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웰빙 시대의 스포츠 여가가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학생 여러분의 여가 실태와 과제를 짚어볼까요? 현실적으로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가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잘게 쪼개버리는 현실 구조에 놓여 있죠. 스마트폰 중심의 여가가 늘어나면서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 비중이 커진 사용 패턴도 보이고요. 그리고 비용과 이동 제약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는 생활 조건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관계 형성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동시에 원하는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저비용 고만족 여가를 설계하는 역량이 정말 필요한 시기적 과제이고요. 스포츠 활동과 문화 활동의 균형을 찾아 대학 생활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선배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여가 설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세워보세요. 둘째, 시간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여가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거죠. 셋째,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활동과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을 조화롭게 섞어보세요. 넷째, 디지털 조절. 디지털 여가와 오프라인 여가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자기관리 방식으로 주간 단위로 여가 경험을 기록하고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 형성을 중시하는 실행 전략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를 응원합니다. 오늘 2주차 강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통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이라는 여가의 본질을 이해했고요. 여가의 변천사는 사회 구조 변화와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고전적 여가는 성찰과 인간 완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관점을, 현대적 여가는 다양성, 접근성, 실천성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었죠. 결국 건강한 여가 선택은 웰빙과 스포츠 참여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스포츠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예정이니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학습 준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